2025년 연말 남들은 축제 분위기인데 혼자 박살난 리플 계좌 보면서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해버리면 당신의 소중한 돈이 2026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당신을 위해 세력들 등 뒤에 올라탈 마지막 동화줄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늘 들어오던 그런 뻔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리플이 오른다 내린다, SEC 소송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천편일률적인 분석 이제 지겹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정작 여러분 계좌에는 왜 계속 빨간불이 켜질까요? 왜 남들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부터 믿고 들고 있던 장기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존버파죠. 두 번째는 최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뛰어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두 부류가 지금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드디어 내 시대가 왔구나.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반대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 샀는데 왜 안 오르지? 아니 오히려 떨어지네? 내가 물린 건가?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죠? 두 분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두 분 모두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은 여러분이 떠올리는 단순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죠? 출근 시간에 2호선 같은 데 타면 사람들 미어터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서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사람이 많이 내리는지, 어느 칸이 덜 붐비는지, 어느 문 앞에 서 있어야 다음 역에서 내리는 사람 자리를 바로 차지할 수 있는지, 이걸 전부 경험으로 체득해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잔인할 수도 있죠. 리플, 정확히는 XRP라는 코인을 이해하려면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XRP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은행과 금융기관이 국경을 넘어서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내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인들의 수요보다 기관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동네 슈퍼에서 과자 하나 사는 것과 대형마트가 본사에 몇 톤씩 물량을 주문하는 것, 뭐가 가게 사장님한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XRP도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수천 명이 조금씩 사고 파는 것보다 은행 하나가 대규모 채택을 발표하는 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래서 XRP를 제대로 보려면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기관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듣는 정보들 대부분 이미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SEC랑 소송 중이다, 이겼다, 항소했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계좌에 도움이 됐나요?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관들은 이미 다 알고 움직였습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날지, 규제가 어떻게 풀릴지 전부 계산하고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그럼 우리 같은 개미들은 뭘 해야 하느냐? 기관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발자국을 읽는 법을 모릅니다. 그냥 가격 차트만 보면서 오늘 올랐네, 내일 떨어졌네 하며 일희일비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발자국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해요. 예를 들어 가격은 별로 안 올랐는데 거래량만 갑자기 터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누군가 큰 손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가격은 폭등하는데 거래량이 시들해지면 어떨까요? 이건 소매 투자자들만 신나서 달려드는 거고 곧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호재의 종류입니다. 같은 호재라도 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소결제회사가 XRP를 도입한다는 뉴스와 글로벌 은행이 본격적으로 XRP 기반 송금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뉴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둘 다 그냥 호재네 하고 넘어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호재의 무게를 저울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전체 흐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알트코인은 더 처참하게 무너져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알트코인 시즌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 상승 추세인지 조정 국면인지 이걸 먼저 파악하지 않고 XRP만 들여다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코인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아닙니다. 코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횡보로 보냅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전체의 70% 이상입니다. 그 구간에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 다음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지루한 구간을 못 견디고 손절하는 사람, 조바심에 물타기 하는 사람,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사람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리플을 보유 중이신 분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이미 수익이 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물려있는 상태인가요? 수익이 났다면 고민은 언제 파느냐일 겁니다.
물려있다면 고민은 더 기다려야 하나 손절해야 하나겠죠? 그런데 이 고민 자체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여러분의 매수 가격에 관심이 없거든요. 시장은 여러분이 얼마에 샀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장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수요와 공급, 큰손들의 심리, 규제 뉴스, 거시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물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줘야 해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가격에서 새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XRP의 본질적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이 코인이 정말 은행들이 쓰는 국제 송금 시스템의 중심이 된다면 지금 가격은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반대로 몇몇 기관만 실험적으로 쓰고 대중화가 안 된다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올라간다더라, 유튜버가 물리면 안 된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투자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보면 규제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흐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암호화폐를 아예 불법으로 막기보다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XRP에게 긍정적입니다. XRP는 처음부터 기관용으로 설계됐고 규제를 준수하려는 성향이 강하니까요. 무법자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건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XRP만 국제 송금을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스텔라 루멘 같은 코인도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도 경쟁자입니다. 그러니 XRP가 무조건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게 팩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도대체 XRP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0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100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1000달러까지 간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은 대부분 근거가 약해요. 시가총액 계산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봅시다. XRP의 총 발행량은 정해져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리플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XRP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으려면 가격이 지금보다 몇 배는 올라야 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대부분 XRP를 쓰는 수준이 되어야죠. 그게 언제 가능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10배, 100배 꿈꾸다 보면 정작 2배 올랐을 때도 못 팔고 버티다가 다시 떨어져서 후회하게 됩니다. 차라리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세요. 예를 들어 30% 수익 나면 일단 원금은 빼겠다. 50% 수익 나면 절반은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살아남는 겁니다. 100% 벌고 다음에 50% 잃으면 결국 원금 회복도 못합니다. 반대로 매번 20%씩만 꾸준히 먹어도 복리로 불어나서 결국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진짜 투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방을 노립니다. 그러다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리플을 들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걸 샀지? 그냥 오른다길래? 친구가 추천해서 유튜브 보고? 만약 이런 이유라면 솔직히 위험합니다. 왜 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언제 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투자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습니다. 사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는 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특히 사이클이 뚜렷합니다. 큰 상승장이 오면 모든 코인이 다 오릅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떨어지는 폭은 코인마다 다릅니다. XRP는 역사적으로 상승장에서 폭발력은 있지만 하락장에서 방어력은 약한 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욕심내다가는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신호는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코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평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XRP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미 고점 근처라는 뜻입니다. 시장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입될 때가 상투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본인 감정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세 확인하고 밥 먹으면서도 차트 보고 잠들기 전에도 체크하고 이 정도면 중독입니다. 이런 상태에선 절대로 좋은 판단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한 발 빼야 할 때예요. 투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들어오면 망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SNS에 갑자기 XRP 게시물이 폭증하고 유튜브에 XRP 영상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텔레그램 방마다 XRP 얘기뿐이라면 이미 과열입니다. 그때 들어가면 물립니다. 반대로 아무도 관심 안 줄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섭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고 남들이 욕심낼 때 파는 게 정석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연말이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세금을 계산하죠. 이 시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손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연초를 대비해 포지션을 새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내년을 전망해보면 암호화폐 시장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경기 침체가 올지 말지, 각국 정부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줍니다. XRP만 따로 떼어볼 수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경제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무리 XRP가 좋아도 가격은 힘들 겁니다. 사람들은 위험 자산부터 정리하니까요. 반대로 경제가 안정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때 XRP도 같이 오르겠죠? 다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사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점이나 최저점은 못 잡아도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에 목을 맵니다. 이동평균선이 어쩌고 RSI가 저쩌고 볼린저 밴드가 뭐라고 이런 걸 다 배우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트는 과거 데이터일 뿐이고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오를 것 같은데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차트상으로는 끝난 것 같은데 호재가 나오면 급등합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지 말고 뉴스도 봐야 하고 뉴스만 보지 말고 시장 심리도 봐야 하고 시장 심리만 보지 말고 자기 상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판단하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다면적으로 봐야 합니다. XRP 투자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빌려서 투자하지 마세요. 대출받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심지어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승률이 높아도 100%는 없습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사라집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도 더 욕심내고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사고 팔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자신감 넘칩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난 딱 목표가에 팔 거야.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못 팝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다 결국 물려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장기 투자는 고통입니다. 매일 마이너스 보면서 언젠가 회복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건 투자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투자는 논리와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믿음으로 버티는 건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XRP를 보유한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내가 왜 이걸 샀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둘째, 내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세요. 셋째, 손절선은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나간다는 라인을 미리 정해두세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해도 여러분 투자 성공 확률은 크게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못합니다. 손절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오를 수도 있는데 파는 순간 끝이잖아요. 이 심리 때문에 계속 버티다가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손절은 손실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XRP를 100에 샀는데 80으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20% 손실이죠. 여기서 버티면 다시 100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까지 떨어지면 어떨까요? 40% 손실입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60에서 100까지 올라야 하는데 그건 66% 상승입니다. 20% 손실을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작을 때 끊는 게 현명합니다. 물론 끊고 나서 오르면 억울하죠.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완벽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큰 손실을 피하는 겁니다. 작은 손실은 나중에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지만 큰 손실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위험 관리의 핵심입니다. XRP의 미래 이야기를 해봅시다. 낙관적 시나리오로 보면 전 세계 은행들이 SWIFT를 대체하고 XRP 기반 송금 시스템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일 엄청난 양의 XRP가 거래되고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겠죠? 이게 XRP 지지자들이 꿈꾸는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XRP를 쓰긴 쓰지만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XRP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은행끼리만 폐쇄적으로 쓰고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XRP는 투기용으로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격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하고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가능성에 베팅하되 안되면 빠질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어떤 코인은 사라지고 어떤 코인은 지금보다 수백 배 커질 겁니다. XRP가 어디에 속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틀릴 수도 있지만 맞으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중하되 적극적으로 보수적이되 기회를 놓치지 않게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쉬웠으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래서 성공했을 때 보상이 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과 초조함 정상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망하고
감정을 인정하되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성공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가 뭔지,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흔들림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는 늘 소음이 있습니다. 온갖 뉴스, 루머,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이 쏟아집니다. 이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게 투자자의 능력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판단력만 흐려집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몇 개만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남 말만 듣고 투자하면 잘 되면 운이고 안 되면 남 탓입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직접 공부하고 판단에 투자하면 실패하더라도 배움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번 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XRP 보유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잊습니다. 어느새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 집착합니다. 매일 차트를 보는 게 습관이 되고 코인 커뮤니티에 빠져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투자는 여러분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일도 있잖아요. 투자 때문에 다른 걸 희생하면 설령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 마세요.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관계 망가지고 건강까지 해치면 그건 본말전도입니다. 적당히 관심은 가지되 집착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두 번 시세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5분마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주 본다고 수익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쌓이고 잘못된 판단 확률만 높아집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시장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이 모든 움직임은 큰 흐름 속 작은 파동일 뿐입니다. 작은 파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흐름을 읽으세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파도를 타세요. 그게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습니다. 시장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의 욕심, 두려움, 조급함입니다. 이걸 이기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남들이 욕심낼 때 냉정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고 남들이 조급해할 때 여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계좌가 빨개지면 가슴이 철렁하고 올라가면 더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죠. 인간이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인정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감정을 느끼되 휘둘리지는 마세요. 두렵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고 욕심나더라도 선은 지키고, 이게 프로의 자세입니다. XRP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습니다. 같은 칼도 요리사가 쓰면 음식을 만들고 어린아이가 쓰면 다칩니다. 도구가 문제라기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XRP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무작정 따라하면 손실을 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공부하기, 감정 통제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큰 성공에는 운도 따라야 하지만 실패를 피하는 건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땀 흘려번 돈입니다.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면 신중해야 합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게 낫습니다. 빨리 부자 되려다가 거지 되는 사람 많습니다. 천천히 착실하게 쌓는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오늘 못한 기회는 또 옵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놓친 기회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올 기회를 준비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하면 다음 기회는 잡을 수 있습니다. XRP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고민 중이신 분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드린 정보와 조언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하시죠? 당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거는 건데 안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원칙을 지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 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불안을 줄이는 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 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 왜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